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상승으로 인해 저희가 하는 말이 이론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직접 한번 와보면 상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니 자료만 보지 말고 임장 활동을 해보라는 조언까지 남기죠. 현지에는 상승세로 인해 매물 잠금과 함께 매수를 위한 수요들이 줄을 섰으니 앞으로도 이 매수 심리로 인해 더 오를 것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다를까요? 아무리 현장의 분위기가 좋아도 결국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락론은 다 틀렸다고 담합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넘버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올해 초에 떨어진 것만으로 하락장은 끝났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 집값 주기 그래프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더 오를 것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지금 집값이 최고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주가도 최고 수준인데 더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이라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선 주식과 부동산은 굉장히 다른 요소가 많고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몇 년 전에 마이너스였던 걸 극복하고 지금 상승세를 탔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악인데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부동산으로는 돈 좀 버셨지만 영어는 잘 못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지금 상승세에 여러 가지 이론을 붙여서 이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네가 말하는 이론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형태인데요. 지금 이론대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건 일시적인 담합으로 시기의 차이가 조금 생겼을 뿐 큰 틀대로는 결국은 이론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또 어떻게 죽어가는지 순간적인 반등은 왜 나타나는지가 다 이론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였죠. 그 당시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자 가격이 급락했다가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4월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상승세를 타던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 지금과 비슷합니다. 우선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고 많은 기사들에서 이야기했죠. 집값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며 강남권 아파트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고도 하며 강남 3구는 규제에도 상승한다는 등 그래도 강남은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에 근본 처방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담보대출을 줄이더라도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 즉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했죠. 재밌는 건 오늘의 손에 대해 다루는 한 신문사에서는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를 올렸다가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생긴 공급 감소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가 지금과 똑같이 규제하면 규제에서 오르고 완화하면 완화해서 오르고 기승전 상승식의 호도도 난무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시 현장에 가보면 매수자들이 나타나면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올려버린다든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매물을 올려놓지 않고 관망하는 등 매물 잠금 현상이 심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강남권이나 여의도 등은 이미 2006년 말에 최고점을 넘어섰고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이에 발맞춰 매수 심리 역시 폭발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급 불규정으로 향후 2, 3년은 더 오를 것이라고 했죠. 이런 높은 매수 심리로 인해 현장에서는 호가를 올리고 매물은 잠그는 등 마치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3년 넘는 기나긴 하락세가 시작되었고요. 이 당시에도 이론과 현실은 달랐나요? 물론입니다.
그때도 집값 거품이 심했고 경기 침체 상황이었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무려 3.25%나 떨어뜨렸죠. 이때도 이론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집값은 너무 올랐는데 대출은 오히려 막아버리니 살 수 있는 실수요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공급 부족 말만 많았지 실제 입주 아파트는 지금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멸실 주택이 적어 오히려 순공급은 지금보다 훨씬 많을 때고요. 하지만 당시에도 언론들의 끊임없는 매수 심리 부채질과 현지 부동산들의 감언이설로 결국 가격은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규제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보도하니 현지에서는 호가를 올리게 되고 이 올라간 호가는 KB나 부동산 114 등의 시세를 올리면서 다시 언론들이 지금 상승세를 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 상승세를 참지 못하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는 성격 급한 매수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에 의해 몇 건 거래되면 실거래가도 올랐다고 하면서 다시 건설사들의 끈앞풀인 언론들이 상승세라고 하면서요. 이럴 때는 당연히 현장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상황인데 별 이유 없이 매수 심리가 생겨나니 완전히 고마운 상황이죠. 또 하락세 후에 다시 상승이 나타나니 가뭄 중에 비 올 때 물을 저장하듯이 지금은 매수 심리를 부추겨 팔아치우면서 자산을 저장할 적기니까요. 그러니 매도자들은 기회를 잡았을 때 호가로 내놓고 부동산들 역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수수료를 많이 챙길 목적으로 이들과 짝짝꿍하면서 상담받는 사람들마다 더 오를 것이라고 계속 불안하게 하며 비싸게 팔아치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채 1년도 지속되지 않았죠. 이전 돈 버는 사람 영상에서 말했듯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빠삭하고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빨리 사서 빨리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기꾼들은 이런 판에 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거품이 많이 끼어서 살 때부터가 필요 자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려다 하락세를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순간적으로 집값이 오른 기간은 있으나 돈 번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던 매도자들 뿐. 그럼 지금 오르니 사라고 부추기면서 파는 사람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팔았을까요?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마음가짐으로 팔았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호도하는 기사들 역시 그때와 똑같이 아니 더 심해지고 있고 현장 분위기 역시 호가로 내놓고 매물을 잠그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임장도 안 나와보면서 탁상 공론을 한다고 매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장이 분위기를 탔을 때 비싸게 빨리 팔아야 하는데 어떤 놈이 나와서 정론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이론은 큰 틀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작은 부분이며 현장의 매수 심리 조장으로 대세를 뒤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시기가 더 빨리 오느냐 더 늦게 오게 되느냐의 차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장 큰 이론인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수개월이고 수년이고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리먼 브라더스 때에도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현실 부정의 단계로 올랐으나 그 이후 장기적인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같은 시기이며 그때마다 현장 분위기는 항상 달아올랐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이론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 역시 이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부동산에 종사했다는 넘버원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미 하락세가 끝났다고 앞으로 5년간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아직 못 판 매물이 많으신가 봅니다. 물론 현장의 분위기로 조금 더 오르는 등 시기의 변동폭은 있지만 결국 부동산 이론의 핵심이 되는 수요 공급 이론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대출 규제와 집값 거품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들은 감소하고 2017년에 피크를 찍었던 멸실로 인해 감소했던 순공급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편법으로 규제를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임장활동 와보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요? 각각의 지역에 호재가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오른다고들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매수 심리 조장으로 인한 상승은 여력 부족으로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그 여론을 만들면서 본인이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넘어가 사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라도 팔아먹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 담합 및 매물 잔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 분위기라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수요 공급이나 부동산 정책, 침체된 경제 상황 등 커다란 숲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